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8월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이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장관 제니퍼 그랜홀름이 유럽에 주는 메시지 Tough Lu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Luck이 아니라 Tough Luck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에너지 장관이 연료 수출을 줄이라고 미국 회사들을 갈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홀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쟁 비용을 내주면 안 된다면서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외쳐온 인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로 조금만 더 압박을 가하자고 유럽을 꼬드기면서 연료 부족분은 마치 미국이 충당해 줄 것처럼 스탠스를 취하다 이제 안면 몰수를 할 태세입니다. 미국의 냉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도 이를 전문가 분석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장관 제니퍼 그랜홀름이 미국의 정유사에 대해 대유럽 수출을 줄일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유럽으로서도 미국의 약속을 그대로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유럽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랜홀름은 미국의 정제유 비축 수준을 볼 때 수출을 늘리기보다는 미국 내 재고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랜홀름의 이 같은 입장은 EU와 백악관이 6월 27일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는 딴판입니다. 당시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에너지 파생 상품 수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이 3배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전에 협력하면 미국이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기반시설과 능력이 없으며 생산을 늘리려 해도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오타와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캐나다산 LNG 공급을 약속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자기네가 쓸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조차 벅찹니다. 미국의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로 정유사의 유럽 수출을 줄이라고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비춰주지는 않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해결 방법은 자기도 없으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쇼를 한 겁니다. 미국은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유럽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난리가 나면 공화당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미국은 유럽이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가 없어 고생을 하건 말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훨씬 이전 노르트 스트림 2가 거의 완공됐을 시점에도 미국은 이를 극력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정유 메이저들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 러시아산 가스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해롭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로부터 지켜준다는 미명하에 미국은 노르트 스트림 2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럽의 경제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경제력이 약해져야만 미국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가스 흐름의 덕택에 유럽의 경제 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까지 개통됐을 때라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는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 난리가 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러 제재를 한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자발적으로 끊어서 문제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놓고 푸틴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천연가스 수급이 꼬여 에너지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데 따른 대중의 분노를 엉뚱하게도 러시아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분명히 파국을 피해갈 옵션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자국민과 산업계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러 제재 동참을 거부했습니다.
헝가리는 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러시아가 건설할 새로운 원자로를 승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시장 겐나디 뚜루하노프는 키예프와 모스크바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돈바스와 크림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가 1991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분쟁은 전장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뚜루하노프 시장은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롭다면서 단계적으로 협상하고 점진적으로 타협을 모색해 대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뚜루하노프 시장의 견해는 최후의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결사항전해야 한다는 젤렌스키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집권하면서 너무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지방을 희생시키면서 키예프에 너무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지역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더라면 국가가 더 잘 작동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뚜루하노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비난했지만 오데사를 폭격할 의도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역사, 문화, 언어, 종교, 전통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역사적 인물의 동상과 기념물을 철거하려는 키예프 당국의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뚜루하노프 시장은 기념비를 파괴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면서 알렉산드르 푸시킨과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뚜루하노프의 이 같은 언급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군이 니콜라예프를 함락하고 오데사까지 밀고 올까 두려운 것입니다. 오데사 시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가해 헤르손을 함락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일부 주장이 죄다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꽤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에서 철수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터키를 통해 모스크바와 비밀리에 거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터키 일간 예니사팍이 보도했습니다. 예니사팍은 러시아 게이트, 미국이 터키 기업에 대해 제재 해제를 제안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러시아와 거래하지 말라고 해놓고 슬그머니 자기네들이 제재를 우회한다고 터키는 내심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기업들이 터키 기업에 수수료를 제공할 테니 자기네들과 함께 러시아와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두바이 자유무역지구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러시아와 석유, 귀금속, 철강을 구매하자고 유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료, 무기, 화학물질, 양식업, 알코올, 음료 등 테러 제재는 안 걸리는 부분이 없어 미국 기업으로서는 재발등 찍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터키에서 기회를 찾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에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마이러 브릴리언트는 터키를 방문해 정치인과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앙카라 주재 미 대사 제프 플레이크는 러시아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5,000개 미국 기업에 터키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예니사팍은 전했습니다. 국제 분쟁과 관계없이 기업은 비즈니스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철수를 하든 진출을 하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비즈니스는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가는 기업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결국 하나마나한 짓을 한 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선물로 타이완이 800대 드론을 제공했다고 독일의 빌트지가 보도했습니다. 리볼버라는 이름의 이 드론은 10kg에 달하는 60mm 박격포탄을 매달고 공습을 하는 용도입니다. 러시아가 타이완에 무슨 피해를 끼쳤길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타이완은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에 빙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러시아로 하여금 더욱 중공 쪽에 붙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공격 드론 1차 선적군을 인도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베조스가 사주인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거나 끼워 맞추는 식의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다고 이란의 드론 제공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CNBC의 리포터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베낀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무아제르 6와 샤헤드 계열의 공격 드론을 러시아에 보내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고장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의 공격 드론 인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7월 말 존 커비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란 드론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정반대 소리를 했습니다. 테헤란 역시 이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을 바랄 뿐이라면서 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이놈이 이 말하고 저놈이 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는 말은 정부 발표나 미디어 보도나 모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추후에 드론을 공급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란의 드론 판매설은 러시아, 이란 모두 부정하는 가짜뉴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